안녕하세요, 빵택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바게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집에서 이제 믹서기 없이 최소한의 재료로 최대한 쉽게 어떻게 만드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 봤고요. 일단은 제가 기본적인 재료들은 다 계량은 해놨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계량해 놓은 물에 소금을 넣고 녹여줍니다. 이렇게 소금을 어느 정도 녹인 다음에 계량해 놓은 프랑스 밀가루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덩어리지지 않게 일단은 혼합을 해주세요. 프랑스 밀가루를 쓰는 이유는 이제 프랑스 밀가루에 이제 회분 함량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더 영양분이 많고요. 그럼으로써 좀 더 구수한 향을 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집에 강력분밖에 없으면은 강력분으로 대체하셔도 되고, 대신에 이제 물의 양만 좀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 그거는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제비 반죽하듯이 손으로 움켜쥐면서 덩어리 없게 혼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반죽이 됐으면은 손에 있는 반죽을 떼서 잘 정리를 해주세요. 볼에 묻어있는 반죽들을 주걱으로 정리해주세요. 그리고 젖은 행주를 이용해서 덮어서 20분 동안 숙성을 시켜주세요. 이 20분이 지나면 이제 반죽을 1차로 폴딩을 해줄 거예요. 손에 물을 이렇게 듬뿍 좀 묻히고 반죽을 쫙 늘려서 동서남북으로 한 번씩 폴딩을 해주세요. 반죽을 최대한 이렇게 늘려서 무반죽법은 이렇게 반죽을 숙성하면서 폴딩을 하면서 이제 글루텐을 발전시키는 믹싱 방법인데요. 기계로 믹싱하는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밀가루의 풍미는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그런 믹싱 방법입니다. 다만 단점이 있다면 이제 기계 믹싱으로 하는 거에 비해서 좀 쫄깃한 식감이 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한 번씩 쫙 늘려서 폴딩 해준 반죽을 뒤집어서 위아래를 한번 바꿔줍니다. 마지막에는 주걱으로 볼을 긁어서 주변에 묻어있는 반죽들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젖은 행주를 덮어서 20분 동안 숙성을 할게요. 두 번째 숙성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계량할 때 넣지 않았던 이스트를 이제 계량을 하고 그거를 좀 액체화 시켜줄 거예요. 거기에 물을 넣어주세요. 이스트에 물을 계량하고 잠깐 30초 정도 가만히 냅둬서 좀 이스트가 물을 머금도록 그런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은 30초 뒤에 섞었을 때 덩어리지지 않고 잘 섞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액체 이스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0분이 지났고요. 두 번째 폴딩을 해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손에 물을 듬뿍 묻히고 동서남북으로 한 번씩 최대한 늘려서 접어주세요. 아까보다 좀 더 쭉 늘어나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만큼 이제 숙성과 폴딩을 통해서 글루텐이 발전을 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4번 접어주시고 아까 만들어뒀던 액체 이스트 부어주세요. 그리고 반죽 사이사이에 이스트가 스며들도록 반죽을 손반죽 하듯이 이렇게 쥐어 짜면서 이스트를 반죽 사이사이에 넣어준다는 생각으로 한 1분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주걱에 물을 묻혀서 볼에 묻은 반죽들을 정리해주세요. 이제 이 바게트 반죽은 이스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발효를 시작할 거예요. 때문에 아까는 이제 20분을 숙성했지만 지금은 15분 숙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젖은 냉주로 덮어주시고요. 15분이 지났습니다. 세 번째 폴딩이죠. 마지막 폴딩을 해주시고 똑같이 손에 물을 듬뿍 묻혀서 동서남북 한 번씩 폴딩을 해주세요. 찐득거리면 한 번 폴딩할 때마다 손에 물을 좀 묻혀주세요. 그리고 뒤집어주세요. 바게트는 보통 반죽 온도를 24도씨를 기준으로 보는데요. 지금 23.6도가 나왔습니다. 중간에 폴딩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온도계로 반죽 온도를 재면서 만약에 반죽 온도가 너무 낮다거나 높으면은 차가운 곳이나 따뜻한 곳에서 숙성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1차 발효를 들어가겠습니다. (1차) 발효가 완료됐습니다. 안쪽 면이 살짝 좀 찐득거리기 때문에 덧가루를 많이 뿌리지 말고 살짝만. 너무 많이 뿌리면 이제 덧가루가 떡져서 안에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살짝만 뿌려주고 찐득거리지만 않을 정도로만 해서 250g으로 분할을 하겠습니다. 중간 성형은 위에 3분의 1을 접어주시고 꼬리를 살짝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끝에 면까지 그대로 해서 찐득거리면 손에 덧가루 좀 주시고 그럼 이렇게 타원형의 모양이 나오거든요. 좀 땡땡하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세요. 한 번 더 3분의 1 접어주시고 꼬리 넣어주시고 그대로 뒤집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하고 땡땡하게
중간 성형이 끝나면 이렇게 비닐을 덮어서 표면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중간 발효가 끝나면 이제 바게트 성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발효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따가 바게트를 광목천에다가 성형해서 놓을 건데, 그 광목천을 좀 세팅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밑에 철판이나 뭐 다른 판, 나무판 있으면 좋고요. 밑에 깔아주시고 광목천을 이렇게 위에다가 놓습니다. 그래서 광목천을 펼쳐주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타이트하게 말아서 심을 만들어주세요. 이게 첫 번째 바게트를 좀 지탱해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이렇게 심을 만들어서 자국이 남게 좀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따 바게트를 성형해서 여기다가 놓고 주름을 만든 다음에 그 옆에 또 성형한 바게트를 놓고 주름을 만들고 또 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광목천이 없다면 뭐 깨끗한 상태의 수건이나 면보 같은 거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 너무 얇은 거는 힘이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중간 발효가 완료됐고요. 성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루를 윗면에 살짝 뿌려주시고, 잠깐 자리를 좀 옮겨줄게요. 뒤집어서 안쪽 면이 하늘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덧가루를 손에 묻혀서, 혹은 덧가루를 안쪽에 살짝 뿌려주시고 살살살살 두들겨서 찐득한 면이 좀 덜 찐득거리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앞에다가 덧가루를 이렇게 뿌려주시고, 성형을 하면서 빵이 찐득거릴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묻혀서 가져오는 거예요. 반죽을 직사각형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모든 면의 높이가 동일하게 최대한 밸런스를 맞춰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위에 3분의 1을 접어서 꾹 눌러주세요. 이때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는 게 아니고 손가락을 최대한 펴서 이 면이 평평하게, 손가락이지만 마치 손바닥으로 누르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가스가 죽지 않습니다. 하고 뒤집어 주시고 또 3분의 1을 접어주세요. 찐득거리면 손에 덧가루 좀 묻히고 이렇게 살살살 눌러서 접착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3분의 1 접고 또 그 위에 3분의 1 접었던 면이 붙어서 이제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지금 벌써 또 찐득거리거든요. 그러면 가루 한번 묻히고 또 여기로 놓고,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접었던 3분의 1 접었던 면이 이렇게 선이 딱 있어요. 그거를 안으로 이렇게 넣어준다고 생각하시고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최대한 안으로 타이트하게 넣어준다는 생각으로 접어주세요. 가루 좀 묻혀서 방금 접었던 면을 접착이 되게 이렇게 살살살 눌러주시고,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이 손바닥 밑면으로 바게트가 접착이 되게끔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덧가루에 살짝 한번 굴려주시고 이제 원하는 길이만큼 늘려주는 거예요. 큰 가스가 있으면 쳐서 터뜨려 주시고요. 최대한 손가락과 손바닥을 평평하게 해서 바게트가 뭐 어떤 데는
움푹 들어가거나 어떤 데는 좀 튀어나오거나 그러지 않도록 최대한 밸런스 있게 늘리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길이가 됐으면 보통 저는 지금 지에라 오븐을 쓰고 있는데 결국에 최대로 할 수 있는 길이는 지에라 오븐팬보다 살짝 작아야 돼요. 그래서 한번 대보시고 지금이 딱 좋은 것 같네요. 늘리는 작업을 완료하셨으면은 마지막으로 이 손바닥 밑면으로 눌러서 마무리했던 면이 하늘을 보게 해주시고 그대로 들어서 꼭 술 취한 사람을 이렇게 없는 것 같이 축 늘어져 있죠. 들어서 광목천에다가 옮겨주시면 됩니다. 광목천 주름 만들어 주시고 주름을 만들 때는 너무 타이트하게는 만들 필요는 없는데 그 주름의 높이가 바게트보다는 높도록 해주세요. 이게 제가 만든 주름인데 이게 방금 제가 놓은 바게트 빵이고요. 반죽이고요. 이 주름의 높이가 바게트보다 높게끔 그렇게 해서 바게트가 더 이상 퍼지지 않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광목천은 바게트한테 있어서는 틀과 같은 거예요. 저희가 식빵 틀에서 발효시키듯이 바게트는 이 광목천이 틀인 겁니다. 한 번 더 뒤집어서 아랫면이 위로 보게, 즉 찐득한 면이 위로 보게 해주시고 덧가루를 한번 묻혀주세요. 뒤집어서. 그럼 찐득한 면에 덧가루가 한번 코팅이 되면서 조금 찐득한 끼가 사라지게 됩니다. 톡톡톡톡 두들겨서 덧가루를 좀 흡수시켜 주시고 제가 반죽을 자꾸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오래 지체하면 반죽이 달라붙어요. 그 달라붙기 전에 한번 이렇게 놓고 들어서 놔주면은 그 붙으려고 했던 반죽이 다시 떨어지는 거죠. 덧가루 한번 묻혀주시고 마찬가지로 직사각형 만들어주시고 3분의 1을 접어주세요. 또 앞에다가 덧가루 한번 뿌려주시고 뒤집어서 똑같이 3분의 1을 접어주세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접은 면이 접착이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누르는 과정에서 큰 가스가 튀어나오면 이렇게 손으로 쳐서 터트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접은 면이 이렇게 선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선이 안으로 들어가게끔 엄지와 검지 이용해서 접어주시면 됩니다. 왼손은 접고 오른손은 그 접은 거를 접착을 시켜주는 역할이에요. 마찬가지로 손가락을 펴서 최대한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접착을 시켜주시고 한 번 또 들었다가 놓는 거예요. 이번에는 좀 찐득거리니까 덧가루를 묻혀서 다시 가지고 올게요. 마찬가지로 같은 작업입니다. 대신에 이번에는 마무리이기 때문에 이 손바닥 밑으로 눌러서 꼬집어 주세요. 그러면 가스 터지는 소리가 좀 나면서 반죽이 서로 붙을 거예요. 안 붙은 게 있으면은 손으로 꼬집어 주셔도 됩니다. 해서 늘려주시고 마지막으로 꼬집은 면이 하늘을 보게 해주신 다음에 그대로 들어서 광목천으로 자, 지금 2차 발효를 하고 있는데요. 2차 발효 중간에 이렇게 바게트가 어느 정도 좀 커져서 이 공간이 좀 타이트하게 되면은 주름을 살짝 느슨하게 해줘서 얘네들이 좀 여유롭게 발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주름을 너무 풀지 말고 살짝만 풀어줘서 이렇게 움츠려 들어 있던 게 좀 풀리면서 좀 이완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자, 2차 발효가 다 됐고요.
만져봤을 때 너무 탄력이 강한 게 아니고 가스가 차 있음으로써 좀 이렇게 푹푹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이 페퍼로 시트지에다가 바게트를 올리고 이제 칼집을 넣어줄 거예요. 바게트를 먼저 한번 뒤집어주고 다시 이 막대기에 밑면이 하늘을 향하게 해서 그대로 이제 윗면이 다시 위로 오게 뒤집어줍니다. 이런 바게트를 올리는 막대기 같은 게 없으면 박스 같은 거 찢어서 랩 싼 다음에 사용하셔도 돼요. 일자로 팬닝이 되도록 잘 맞춰주시고 가로로 돌려서 덧가루를 가볍게 뿌려줍니다. 뭉치지 않고 골고루 뿌려지도록 좀 위에서 이렇게 뿌려주세요. 바게트 쿠프 넣는 여기다가 면도날을 아래에서 한번 위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껴주시고 이 칼날이 너무 곡선이 되지 않도록 그렇다고 너무 수평도 아니고 너무 곡선도 아니고 적당하게 이렇게 구부러지도록 해주세요. 칼집은 90도가 아니고 그렇다고 이렇게 완전히 누워서 180도도 아니라 45도로 이 칼의 끄트머리만 이용을 해서 빠르게 푹 내주는 겁니다. 바게트 반죽의 윗면에 가운데 선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칼의 끝에만 이용해서 일자로 빠르게 내주시면 돼요. 한 번 더. 바게트가 구워져서 나오면 이렇게 타닥타닥 장작 타는 듯한 소리가 나요. 네, 바게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진짜 구수한 냄새가, 누룽지 같은 냄새가 정말 진하게 납니다. 보시면 소리 들리시나요? 살짝만 눌러도 이렇게 바삭바삭한 그런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일단 잘라서 내상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발효를 오랫동안 함으로써 이렇게 구멍이 송송 뚫린 내상을 얻을 수 있어요. 바게트 3개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아랫부분이 이제 칼집이 터지지 않았는데 아마 오븐의 한쪽 부분이 좀 열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잘 터졌는데 이 아랫부분들만 칼집이 안 터졌죠. 이렇게 칼집이 안 터지는 부분은 내상도 이렇게 죽어 있습니다. 쿠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쿠프가 터져야 내상도 살고 식감도 좋아지는 겁니다. 지금 무반죽법으로 했기 때문에 기계 믹싱처럼 그렇게 내상이 막 골고루 이쁘게 잘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구멍이 송송 뚫린 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 풍미가
진해서 맛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식감은 이제 기계 믹싱으로 한 게 좀 더 바삭하고 쫄깃한 식감이 있는데, 풍미는 정말 구수한 풍미가 참 진한 것 같아요. 소금을 살짝 친 버터인데 바게트에다가 한번 살짝 발라서 먹어볼게요. 와, 진짜 이렇게 버터랑 먹으면은 하나 바로 순삭 가능입니다. 이제 바게트 이 부분을 귀라고 하는데, 이제 쿠프가 열리면서 이렇게 바게트가 귀가 만들어지거든요. 이 부분이, 네, 이 부분이 특히 바삭해서 좀 입천장이 까질 수도 있는데, 먹어보면은 소리가 엄청 바삭해요. 하나만 더 먹어요.